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김민수의 가치 투자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또 월요일의 전략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세울지 함께 보겠습니다. 변동성 커지는 증시 대응은 대응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 변동성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가 미국장에서 급등을 했다가 그러다가 또 미국장이 반등을 결국에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금요일장에 반등을 했고 고용지표라는 펀더멘털에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장은 지금 엇갈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배터리주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저점, 그러니까 코스닥의 저점이 아직은 안 나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신가요? 네, 코스닥의 저점은 매크로랑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가 왜 빠지나요? 실적, LG엔솔. 아니면 수급은 수급적인 요인인가요? 이것도 좀 해석해 주세요.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2차전지 그쵸? 실적들 별로일 것이다 다 알고 있는데 왜 또 빠질까요? 2분기 바닥일 거라고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이런 또 거기다가 바이오주는 왜 이렇게 빠지나요? 금리. 예, 지금 드리려고 살 실현인가요? 과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한테 자문자답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가요? 굳이 제가 괜히 대답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대답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핵심이 그런 거에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면 요즘에 소프트웨어 업종도 힘을 못 써요. 뭐 한때 그렇게 좋다고 하던 한글과 컴퓨터, 뭐 이스 소프트도 다 축 처져가지고 자리를 못 차지하고 있죠. 이런 거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코스닥이고 중소형주입니다. 근데 이런 쪽이 중소형주가 자리 잡는 것 중에서 약간 성장 밸류를 좀 끌어오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금리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숫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4.4가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죠. 네.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가 버티는 것도 좀 신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죠. 원래 그렇게 되면은 이걸 일단 그쪽 안 봐. 이런 때 가장 확실한 게 뭐야 하고 약간 가치주 섞인 성격이나 아니면 실적 되는 종목들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장에서 점점 더 이어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맞는 쪽의 움직임이 보여질 텐데, 일단 유리기판 관련주, 뭐 돌아가면서 급등하고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코님은 유리기판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려고 방송 전에 마음속에 딱 품고 왔는데. 예. 마음이 통한 거죠, 그런 거. 우린 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유리기판주가 진짜 초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필옵틱스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주에 8거래일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2주 연속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올라탑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할 수 있는 가장 대응 잘하는 방법은 장중에 딱 보다가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돌아섰다 이런 거 했을 때 이게 짧게 단기성의 매매들은 참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쭉 밀렸다 그러면 또 저점에서 탁 치고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단타, 잔잔바리 이런 매매는 가능한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또 한때 저희가 한 달 전쯤에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나요? 아니요. 그것도 한 밸류를 좀 약간 끌어왔던 측면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이 삼성 SDI가 파일럿 라인 설치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크게 나올 것처럼 얘기 막 해놓고 지금 주가는 쫙 빠져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쪽. 이번에도 똑같이 삼성전기 SKC가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파일럿 라인 설치한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막 급등하고 있죠. 이게 빨라봐야 2026년.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파일럿 라인입니다. 지금 전고체 관련주와 유리기판 관련주에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보고 싶은 거, 그래서 막 매수자가 몰리는 쪽으로만 막 몰려가는데, 이러다가 혹시나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장밋빛 끌어왔던 부분들이 이슈가 딱 멈춰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전고체주를 보면 되겠네요. 네? 아니, 전고체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되겠다고요. 깜짝이야. 전고체주를 매수하라는 얘기인 줄 알고,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40만 7천 원 3월 18일에 찍고, 최근까지 이제 하락해서 60일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왔네요.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사고 싶으셨으면 지금부터 사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뜨거워서 지금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장기 밸류에 대해서 금리가 또 변화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에이 이거는 너무 오버했어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옵니다. 똑같은 거죠. 이번에도 유리기판 관련된 쪽 이게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뭐 요즘 보니까 유리기판은 장점만 나오더라고요. 네, 단점도 물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캐리를 할 겁니까? 그 미세한 금 잘 갑니다. 그러니까 단점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장점만 계속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참 시장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구나.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이제는 이쪽도 확대되고 이쪽도 확대되고 그러면서 막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초기에 투자 아이디어 끌어와가지고 시장이 약간 다 주춤할 때 막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쪽으로 몰려가야 그다음에 시장은 그래도 나 대피할 수 있는 쪽이 있겠구나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가장 첫 번째 원칙 네. 고점에서 물리지 말자입니다. 그것도 제가 네.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네. 아까 그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것들을 네. 단기적으로 매일 시세가 몰려있기 때문에 네. 잘 활용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면 고점 시그널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고점 시그널은 이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유리기판 관련된 또 이슈들이 딱 안 나옵니다. 뉴스가 안 나오나요? 네, 안 나오고 어떤 예. 식으로 되냐면 고점에서 이제 힘 빠지는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많이 보는 게 5일선이나 아니면 또 분봉 보시게 되면은 장기 분봉에서 기준점 이탈하는 쪽이 그럴 때 이제 툭툭 물량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무거워지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네. 그게 보면 저희가 보통 이제 강력한 종목은 고점에서 단기 지지권 들어온다 그러면 팍 칠 것 같죠. 치는 게 실패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쉬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알테오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알테오전으로 훅 넘어오시네요. 네. 바이오 쪽입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네. 저희 그 증권통 유튜브 채널에도 바이오 릴레이 인터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알테오젠 정말 많은 관심 받았다가 고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네. 지지력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저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대응하겠냐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고점에 좀 물려 있다. 지금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금리 변화 나오는 거 보고 거기서 지금 시나리오가 바뀐 게 없어요. 네. 스토리 그대로 다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이나 삼천왕제약이나 뭐 바뀐 게 없거든요. 예. 계속 약간 뭐 과열됐다 뿐이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서 그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변화가 되는 거는 여기서 돌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데 성장주에 대한 밸류와 함께 그냥 탁 전환될 수가 있을까라고 고민이 생기는 게 지금 보여지는 매크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0년물 국채금리 약간 4.2대만 미탈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플레이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기조가 살살살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도 그때부터는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게 그런 쪽으로 다 몰려있는 쪽이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나머지 소부장들은 쭉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다 또 엔터 이런 것도 뼈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미래밸류 가지고 땡길 수 있는 만한 흐름들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코스닥들은 지금 관련돼서 아무리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구간, 이게 가장 큰 발목을 잡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엔터는 골드만삭스에서 또 긍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네. 저평가되어 있다. 네. 초저평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이슈 네. 나온 이후에 갭 상승한 부분을 지켜서고 있습니다. 지금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네. 또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터 쪽도 리포트 나온 거 보게 되면 참 이해가 됩니다. 엔터 쪽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JYP가 빠지기 시작한 게 그 기사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한국의 K-팝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뉴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촉발받은 영웅들이 좀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입니다. 이번에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18%에서 37% 저평가돼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거? 3월 중순쯤에 네. 원래 주가가 그쯤 가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지금 밑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했던 기사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앞으로 3년 동안 K-팝에 대한 저변 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골드만삭스의 주장인데 동의하십니까? 사야죠 그러면.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 해볼만해.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성장주 개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플레이가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맞는 것 같아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좀 전환되는 모습들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금리 변화 될 때까지는 일단 네. 이렇게 딱, 나 요거 사야지 하고 관심 종목에 넣고 계시다가 그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 액션을 취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4% 저항을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이 선 부근까지 도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쪽에 대한 급락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국채 수익률에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좀 완화됐을 때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는 좀 더 심리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시장에서 좀 간택한 그런 네. 어떤 테마들 초강세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배터리주의 추가 하락 때문에 코스닥이 아직 바닥을 못 잡았나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장이 어쨌든 미국 장 대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잖아요. 네. 미국은 펀더멘털에 또 갑작스럽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네. 우리는 지금 약한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 1번 달러 인덱스, 2번 실적 경기, 3번 총선. 다입니다. 세 가지 세 다. 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반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장주 다 그렇습니다. 그런 밸류들이 지금 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 과거에 과도하게 줬던 것들 뺏어가는 거죠. 주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장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또 과열차게 빠지면 또 매수에 들어옵니다.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뭐 꿈의 크기가 바뀐 건 없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의 전기차를 한번 볼게요. 전기차 쪽에서 저희가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일단 P는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리튬이나 메탈 가격들이 바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Q가 살아나기 시작을 해야 이게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고점 나오게 되면 팔아라. 다시 밀리게 되면 사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면 이게 Q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Q의 확인과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기아에서 2024 CEO 인베스터 데이가 나왔었죠. 거기서 나오는 전략을 보게 되면 해답이 있습니다. 일단 목표치 전기차 목표치 그대로 갈 것이다. 근데 여기서 캐즘 구간이 올 것이다. 캐즘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즉 대유행이 오기 전에 수요 정체가 되는 구간. 그걸 언제까지 보냐면 2026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목표치 그대로 가는데 만약에 여기 어느 정도 끝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전기차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이다. 근데 그래서 2030년 가게 되면 지금 올해 판매 목표치가 전기차가 30만 대입니다. 근데 2027년부터 100만 대 이상으로 넘어가요. 그다음부터 2030년 가게 되면 160만 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구간이 있는데 당장은 그게 못 땡겨오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려보겠다는 얘기들이 확인되고 있고 그 구간을 뭘로 채우냐?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를 앞으로 본격적으로 그 중간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를 써본 고객들은 이게 연료로 가다가 가끔 이제 충전도 해야 되겠죠.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기차에 대해서 이렇게 작동되는구나. 지금 같은 경우 전기차 사고 싶은 분들도 충전에 대한 공포가 만만치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배터리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쭉쭉쭉 떨어지는 거 보다 보면은 주행 하다가 나 저거 서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용에 대한 장벽들도 많이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럼 지금은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 사는 게 맞아요. 어떤 게 있나요? 안 가르쳐, 예. 근데 하이브리드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 코리아 FT가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FT. 네. 예, 이 종목이 오늘도 지금 다시 신고가 돌파하려고 좀 모습 나오네요. 약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시중에 맞는 게 좀 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싸지가 않아요, 또. 그런 쪽에 대한 변화 나오기 시작하고 또 막 달리기 시작하는 게 삼화전기. 이것도, 그린캡이라고 하는 쪽들이 하이브리드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성장할 것이다. 여기서 부각받는 컨덴서 종목이죠. 마지막으로 세방전지가 있죠.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가장 묵직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그래도 성과 내겠다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을 같이 시도할 만한 쪽이죠. 거래사라는 거 봐야 되겠죠.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에서는 확대되는 쪽에 대한 Q 확대 쪽은 당장은 과도기 쪽에서 하이브리드가 이어갈 것이다.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 요 점들은 또 체크를 하시면서 틈새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의 본격화
혹은 회복 구간이 2027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늘은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군들이 더 유효하고 배터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접근할 때는 아니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2026이고요, 정확하게는요. 2026이요? 예. 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또 이제 2차전지 쪽의 대표 주자인 뭐 양극재 쪽들 시도하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누릴 거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네. 단기 낙폭 과대가 이어진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는듯이 반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들어오는 거에 촉매제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면 뭐 테슬라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는 이거를 약간 자율주행 쪽으로 약간 비틀어서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게 아마 전기차의 확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전기차가 이런 쪽으로 해서 어필을 계속 할 겁니다라는 쪽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은 다를 겁니다. 그런 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많이 빠지면 또 반등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이용을 이제 반등 나왔으니까 살 것 같아. 이게 아니거든요. 좀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빠지게 되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가 좀 들어간 거 단가를 낮추셨다가 거기 다시 회복돼서 올라온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하고 이거를 계속 움직여 주셔야 이 험난한 기간들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짜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 이전에 거래 정지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주가 8%가량 하락한 50만 7천 원. 전 저점은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전 저점 부근까지 많은 배터리주들이 전 저점을 좀 이탈하거나 그 부근까지 내려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여파, 해석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뭘까요? 실적 발표하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앵커님. 6조 나오면 진짜 잘했다. 근데 6조, 네. 6천억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전년 대비 거의 뭐 10배였고 네.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나왔죠. 그러면 그냥 사야 될까요? 근데 이건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될까요? 예, 말씀을 안 해주셔서 혼자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좀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셔야 방송에 재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 네. 지금 차트를 보면 네. 감히 용기가 안 나는데 네. 그 전에 이상엽 이사님이 지난 그 전고점 갈 때 네. 예. 그때 코스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딱 네. 표시를 하셔서 그때 각도를 보여주시면서 네. 지금도 그 각도와 비슷하고 오버슈팅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오버슈팅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이사님께서? 삼성전자. 예. 그러니까 어디서 구간이 나와야 오버슈팅이 어디서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던데요. 이게 오버슈팅이 아니라 지금 그냥 각도대로 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번에 삼성전자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보게 되면 일단 6조 6천억은 좀 오버한 게 있습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충당금 환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2분기도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게 훨씬 적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핵심은 이제 사업부별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번에 DS 사업부가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부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미쳤어요. 왜냐하면 의외로 메모리는 터졌는데 LSI 그리고 시스템 쪽 파운드리 쪽이 적자 났었을 겁니다. 이걸 커버하느라고 생각보다 좀 성과를 못 냈어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일회성 이익까지 잡혀 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주역은 갤럭시 S24입니다. 그게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만큼 끌어올렸겠죠. 네. 그러면 2분기부터는 갤럭시 S24 속도가 좀 줄을 거고요. 이제 반도체가 속도가 낼 겁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보니까 가동률이 다시 한 1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1분기까지 돌아오는데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왔더라고요. 감산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럼 재고 빠지면서 그러니까 재고 높았던 게 이게 쭉 빠지면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체크해야 될 거는 쭉 보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 또 한 16% 정도 좋아졌었는데 단가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좋아진 게 낸드입니다. 네, 맞아요. 32%가 좋아졌습니다. 1분기에 디램과 낸드가 이미 한 20% 내외로 네. 가격이 높아진 상태이죠. 지금 시장 전망은 네. 낸드 쪽에서 하반기 해면 가격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그리고 왜냐면 HBM까지 가세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납품건이 그렇죠. 상반기 내일까요? 하반기일까요? 본격적으로 실적에 잡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하반기 같습니다.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메모리만 가지고 턴하고 있는데 네. 낸드 쪽은 지금 저거 해봐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적자 날 쪽이고 적자가 이제 가장
그러니까 딜에 막 올라온 다음에 뒤늦게 흑자 날 거야라고 치부했었는데 지금 반대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 안 하고 그냥 방치해놨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수요가 AI 쪽에 들어가는 SSD, 그러니까 즉 저장장치 쪽에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그거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낸드가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AI 쪽의 또 다른 흐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제대로 체크를 못 해주다 보니까 지금 뭐 하냐면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지금 평택 P4, P5 쪽 다시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청주 M15 이쪽 다시 신경 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뒤늦게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근데 낸드는 만약 먼저 도는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레거시 쪽도 봐야 된다. 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HBM은 이번에 실적 발표되면서 아니 이렇게 좋아졌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반응할 겁니다. 그 중간 쪽에서는 낸드 관련된 쪽, 레거시 쪽들도 계속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까요? 끝에는 다 종목으로 또 끝내시려고, 예. 그냥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원익 IPS, 이런 종목들이죠. 네. 이거 쉽게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레거시의 대표주자, 이렇게 해서 레벨업 되는 과정들 나올 것이고. 근데 지금 시작은 특이하게 장비를 먼저 봅니다. 근데 이제 낸드 부족하다 보니까 이쪽을 강화시킬 거야. 그래서 장비 쪽에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재 부품 이쪽들도 같이 도를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은 제한된 폐비다 보니까 증설을 못했다 보니까 이게 뒤늦게 반응이 될 수는 있는데 나중에 흐름 나오게 되면 이것도 같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동향들 지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런 쪽에 앞으로 이제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테일러 공장 이쪽에서 금액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50조 넘게 지금 투자하는 걸로 돼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투자가 더 크다 그러면 뭘 할까요? 장비를 더 끌어온 팹을 더 늘린다는 얘기다 보니까 네네. 장비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인디애나주에 공장 패키지 공장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비 누구 거 쓸까요? 지금까지 자기네 같이 있었던 거 그대로 적용시킨다 그러면 또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쪽들은 계속 호재가 많다. 업황 돌아서면서 큐가 커지는 거니까 호재가 많다. 라는 쪽들 보시면서 대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에 납품하는 장비 쪽 더 유망하게 보세요. 둘 다 비슷하게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또 하나 삼성 쪽은 이번에 좀 약간 호기가 다가올 수 있는 게 대만의 TSMC가 지진이 나다 보니까 거기 파운드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격이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이끌어지게 되면 아유 대만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거기다가 지금 지진도 나고 이러면 여기다 두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옮기려고 했던 쪽이 일본도 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진 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진도 6.6도 그러니까 6 이상으로 내진 설계를 해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럼 미세한 뭐 DUV, EUV 쪽은 그냥 다 흔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쪽에 좀 자유로운 쪽 이쪽으로 계속 또 뻗어 나가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서 TSMC가 이제 돈 벌수록 확장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안 되겠다. 반도체 팹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똑똑똑 혹시 하실 수 있겠어요? 이제 이러면서 나왔었을 때 약간 좀 수혜를 보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삼성전자에 아주 큰 호재가 되겠죠. 근데 네. 기대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동향들은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네.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거에 따른 움직임은 아직은 안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TSMC 지진에 따른 반사 이익 가능성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력 부족 우려에 대해서 이걸 지금 시장에서 좀 가장 강력한 트렌드로 보실까요? 네, 지금 변압기 전선 이런 쪽으로 막 확대해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는 거고, 나머지 종목들은 목에 많이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은 MSCI 관련된 편입과 함께 페이라귀 이게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너무 무리하시다간 또 고점에 딱 걸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에서 내가 안 따라가고 차라리 다른 거 보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겠지.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관점 오늘 센데?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가 오늘 정도쯤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좀 그동안 뭐 앞으로 사이클들이 3년 4년 더 연결된다. 이거는 또 지나고 나게 되면 몰라요. 왜냐면 여기서 또 미국에 이번에 출발했던 거에 가장 큰 흐름들이 미국의 변압기 PPI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라가는 가격대 보게 되면 각도가 살짝 좀 밋밋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꺾인다 그러면은 조정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보시면서 너무 쫓아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좋습니다. 원전주보다 더 좋은 거는 제가 보기에는 LNG, 화력발전 이쪽이 더 많이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LNG 화력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스 많이 내려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해서 전력 돌리기 가장 좋은 쪽입니다. 또 설치도 생각보다 1년, 1년 반이면 가장 높고요. 근데 거기서 걱정은 탄소 배출이잖아요. 탄소 배출은 아예 그럼 탄소 배출 해놓고 탄소 배출 제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돌려야 되겠죠. 거기 가장 큰 수혜를 본 종목이 뭡니까? 탄소 배출 관련된 CCUS에서 탄산칼슘 전 세계 1위 국내 회사가 하나 있죠. 유니드. 유니드. 네. 이런 주가 보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움직였나요? 예, 차원 이런 투자 아이디어 갖고 있는 쪽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것도 주가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월봉 보게 되면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들이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들. 그래서 지금은 아예 LNG까지도 용인해주고 전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마 SMR이나 원자력 쪽도 막 넓혀가기 위한 흐름들이 나올 거고요. 게다가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도 가동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타이밍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흐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같이 투자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